안녕하세요, 주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32회 오후에 봤던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강의에서는 오전에 봤던 걸 풀었었죠. 문제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오전, 오후는 다 한 번씩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80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푸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1번 전원생활, 2번 자녀의 취업, 3번 친한 친구의 죽음, 4번 손자, 손녀의 출생, 5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정답은 3번 친한 친구의 죽음. 3번이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되겠습니다. 문제 2번.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부양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번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3번 독거노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번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답은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4번이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보기를 볼까요?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독립의 원칙, 2번 평등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존엄의 원칙, 5번 자아 실현의 원칙. 정답은 5번 자아 실현의 원칙. 5번이 정답이 되겠죠. 키워드로는 노인의 잠재력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여가 서비스, 취미활동 이런 것들은 자아 실현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 노인 복지의 원칙 이것도 가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보호의 원칙, 존엄의 원칙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 후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할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서비스 방법 개발, 2번 서비스 기관 안내,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번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5번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정답은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5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1번 사생활이 보호된다, 2번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번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번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저렴하다. 정답은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번이 시설급여의 장점이 되겠고요. 1번, 2번, 3번 여기는 재가급여의 장점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비싸다 해야죠. 재가급여는 15%고요. 그리고 시설급여는 20%가 되기 때문에 시설급여가 더 비싸게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3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4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 5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0%.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가 시설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입니다 해서 아까 5번 문제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는 재가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이 되겠네요. 문제 7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세탁, 3번 은행 동행,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 정답은 3번 은행 동행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보기를 볼게요. 대상자가 비오는 날 저녁 공원 의자에 홀로 앉아 있다. 이때 아들이 고함을 치며 내가 노친네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당장 안 들어오고 뭐해요? 라고 하네요. 이것은 노인학대 유형 중 어떤 것인가요?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자기방임, 4번 신체적 학대, 5번 정서적 학대. 정답은 5번 정서적 학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들 학대 유형은요 매 시험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방임, 유기, 자기방임, 정서적 학대, 또 뭐 경제적 학대 이런 것들, 신체적 학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9번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의료기관은 이용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 2번 경찰관서는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3번 법률기관은 현장 조사 시 동행 협조,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5번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틀린 것 좀 연결해 볼까요? 자, 의료기관은 여기로 가야겠죠.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그렇죠. 경찰관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 조사해서 여기 현장 조사 시 동행 협조. 그렇죠. 그다음에 법률기관은 후견인 지정해서 5번에 있는 내용을 가셔야겠고요.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 첫 번째 걸로 가셔야 됩니다. 문제 10번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2번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번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4번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정답은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내용, 이것도 역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숙지를 다 해주셔야 되고요. 자, 1번부터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따 틀렸어요. 2번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 부과 안 됩니다. 3번 퇴직할 경우 중단된다? 아니요, 중단 안 되고 계속돼요.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 아니라 3년 혹은 5년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1년은 틀렸습니다. 문제 11번 다음과 같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성희롱 유형은 자, 보기를 볼게요. 음란한 농담, 두 번째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말함. 이것은 어떤 성희롱 유형인가요? 1번 시각적 성희롱, 2번 육체적 성희롱, 3번 사회적 성희롱, 4번 언어적 성희롱, 5번 물리적 성희롱. 정답은 4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희롱의 유형 저기 오전 그 문제풀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시각적과 이 언어적 성희롱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4번. 문제 12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는 1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2번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 친절을 베푼다. 3번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시한다. 4번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질책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정답은 1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1번이 직업윤리로 가장 적절한 게 되겠네요. 문제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를 볼게요. 대상자가 추석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주려고 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1번 정말 왜 이러세요? 라고 정색하며 거절한다. 2번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받은 후 다음날 돌려준다. 3번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 4번 다음에 좋아하시는 음료를 사다 드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5번 마침 센터에 생수가 떨어졌는데 이걸로 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정답은 3번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받지 않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2번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4번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5번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 3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 요구할 때 대처 방법, 이것도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거절한다,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대상자가 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다. 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셔서. 자,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1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한다. 2번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3번 못 본 척 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4번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5번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정답은 4번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2번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3번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번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5번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정답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번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휴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2번은 예방접종을 걸리고 나서 의심될 때 하면 안 되죠. 그 전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하셔야 되고, 그리고 3번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글액을 입을 헹군다. 이것도 예방법이지 이렇게 인후통과 고열, 독감의 증상이 있었을 때는 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5번도 틀린 내용이어서 1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질병은? 1번 신장염, 2번 요로간염, 3번 알레르기성 비염,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5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질병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진 않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8번. 대장암 예방을 고려한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2번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야식으로 가공식품을 제공한다. 4번 훈연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한다. 5번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번 폐활량 증가, 2번 섬모운동 증가, 3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4번 기침 반사 감소, 5번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정답은 4번 기침 반사 감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선생님들 노화에 따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 무조건 대부분이 안 좋아지는 거, 기능이나 신체적인 상황이 다 감퇴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폐활량이 증가됐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거죠. 감소라 해야 됩니다. 섬모운동도 감소, 그리고 3번 폐포의 탄력성 감소, 그리고 5번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해요. 그렇죠. 그래서 뱉어내야 되는데 이런 폐활량이라든가 섬모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됨으로써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분비물이 쌓이게 되고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기침 반사가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돼서 기침도 제대로 안 나오시는 상황, 호흡기의 변화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문제 20번. 꽃가루에 노출된 대상자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할 경우 의심되는 질병은 1번 결핵, 2번 천식, 3번 후두염, 4번 협신증, 5번 흉막염. 정답은 2번 천식이 정답이 되겠죠. 특히 꽃가루 그리고 쌕쌕거리는 호흡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천식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질병은 1번 기흉, 2번 빈혈, 3번 정맥류, 4번 부정맥, 5번 혈전색전증. 정답은 2번 빈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체중 부하 운동, 2번 좌회선 차단, 3번 온열요법 적용, 4번 저체중 상태 유지, 5번 에스트로겐 섭취 제한. 정답은 1번 체중 부하 운동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노인에게 흔한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뜨거운 물로 매일 샤워한다, 3번 겨울철에 제습기를 사용한다, 4번 때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번 목욕 후 물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은 5번 목욕 후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5번이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대상자가 안정시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번 파킨슨병, 2번 중이염, 3번 고지혈증, 4번 알츠하이머병, 5번 갑상생 기능 저하증. 정답은 1번 파킨슨병이 안정시 떨림 증상이 있고 특히 무표정, 얼굴 근육이 굳어가지고 무표정한 상태, 그리고 자세가 불안정할 때 우리는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파괴돼서
저 부족하게 돼서 생긴 거다라고 했어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25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묽은 혈변, 2번 전신성 수포, 3번 얼굴 소양증, 4번 발작성 기침, 5번 몸의 균형 상실. 정답은 5번 몸의 균형 상실이 내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그쵸? 터졌을 때 이 뇌졸중이죠. 뇌졸중의 증상을 고르세요.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는 1번 망막, 2번 각막, 3번 황반, 4번 홍채, 5번 수정체. 정답은 5번 수정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뿌옇게 돼서 시야 장애가 생기는 거, 잘 안 보이게 하는 거라 그랬죠. 각막이 뿌옇게 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녹내장의 증상이다 라고 했죠. 각막은 녹내장, 수정체는 백내장. 그리고 수정체가 누렇게 되는 건 우리 무슨 현상? 황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화에 따른 이런 눈의 질환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27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당이 떨어질 때 운동한다, 2번 고강도에서 저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3번 당뇨약을 복용하기 직전에 운동한다, 4번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5번 혈당이 300mg 데시리터 이상일 경우 운동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4번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는 1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2번 아침에 늦게 깬다, 3번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번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줄어든다, 5번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1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8번 이 문제처럼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 이런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니까 노인의 그 수면 양상 특징, 수면 문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29번. 여성 노인의 성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번 질분비물 증가로 성교 시 통증이 없다, 3번 유방절제술을 받으면 성기능이 감소한다, 4번 항염증성 약물을 복용하면 성욕이 증가한다, 5번 알코올 과다 섭취는 오르가즘을 빨리 느끼게 한다. 정답은 1번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방절제술,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절제술, 이런 것들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0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1번 혈압약, 2번 항생제, 3번 해열 진통제, 4번 신경 안정제, 5번 기관지 확장제. 정답은 3번 해열 진통제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 되겠네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없고 처방을 받아야 복용할 수 있는 약들입니다. 자,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들 뭐 파스라던가 또 해열 진통제라던가 뭐 타이레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감기약이라던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소화제 같은 것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 31번.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절주를 돕는 방법은 1번 빈속에 술을 마시게 한다, 2번 권유 받을 때만 술을 마시게 한다, 3번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게 한다, 4번 매일 식사와 함께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한다, 5번 암 예방을 위해 하루에 2잔까지 술을 허용한다. 정답은 3번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린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번 체납 고지서를 발견하였다. 2번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3번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 4번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5번 방문을 열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난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럴 경우는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를 해서 처치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보고한다. 3번 대상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보고한다. 4번 숫자나 표가 포함된 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 5번 자신의 업무상 잘못은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정답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보고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손을 잡아 흔들어 깨운다. 2번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다. 3번 큰 소리로 반복하여 질문한다. 4번 대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말한다.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정답은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요양보호사 제가 누구예요? 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요양보호사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정확히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는 게 이 대상자가 혼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1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번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4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5번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 못 본 척 해준다. 정답은 3번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6번.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1번 흡연 대상자, 2번 녹내장 대상자, 3번 언어장애 대상자, 4번 연하곤란 대상자, 5번 청각장애 대상자. 정답은 4번 연하곤란 대상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번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게 한다. 4번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 5번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4번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식탁 문제는요, 이 자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실기 파트의 문제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1번은 뭐가 틀렸나요? 등받이가 있어야죠. 등받이 팔걸이 있어야 됩니다. 2번은요, 앞쪽 끝에 걸터 앉으면 위험하니까 깊숙하게 넣어 주셔야 되겠죠. 3번은 가슴이 아니라 허리, 죄송합니다. 배꼽 높이에 오게 해야 됩니다. 식탁은요. 5번은요,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4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3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2번 오른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3번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4번 입안의 왼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식후 입안의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식후 입안의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혹시 2번 하신 분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2번을 오답으로 체크를 많이 하십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손은 건강한 손이죠. 식사 보조 도구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손가락이나 팔이 잘 안 움직이는 마비 환자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은 건강한 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숟가락을 쓰시는 거지 식사 보조 도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제 39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번 위 눈꺼풀에 멸균솜을 대어준다. 3번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4번 안약을 각막에 점적한다. 5번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정답은 5번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진통제를 준다. 2번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정답은 3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프다고 할 때는 얼른 잠그고 그리고 나서 보고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잠그고 보고하기입니다. 문제 41번.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를 하게 한다. 4번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대어준다. 5번 보호자와 유치도뇨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정답은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심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무릎 아래 방수포를 깐다. 2번 스크린을 치운 후 옷을 입혀준다. 3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4번 바지를 내린 후 홀리블로 덮어준다. 5번 간이병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정답은 5번 간이병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3번.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병기로 적절한 것은 1번 양쪽 팔걸이가 없는 것. 2번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 3번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인 것. 4번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 5번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정답은 4번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준교재 321페이지부터 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변기 선정 시 고려사항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44번.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번 변비 완화, 2번 욕창 예방, 3번 치질 예방, 4번 변실금 예방, 5번 요실금 완화. 정답은 2번 욕창 예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3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돈 요관을 잠근다. 정답은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2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3번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4번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2번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번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준다.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낸다. 정답은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낸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 절대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 없이 쓰는 거기 때문에 물 들어간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정제를 바로 어디다 짜냐? 모발에다가 짜야 됩니다. 손에 덜어서 바르면 안 돼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4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2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 3번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4번 회음부를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아낸다. 5번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정답은 2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물의 온도는 30도 이내로 유지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 4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5번 목욕 후 선체로 옷을 입힌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물의 온도는 40도 내외라고 해야겠고, 자 2번은요 대상자가 발끝으로 해야지 요양보호사는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은요 순서가 틀렸네요. 그렇죠? 다리가 먼저,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몸통, 회음부 순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이렇게 선체로 옷을 입히면 위험하죠. 그래서 앉아서 입혀주셔야 됩니다. 문제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팔, 머리, 왼팔. 2번 머리, 오른팔, 왼팔. 3번 머리, 왼팔, 오른팔. 4번 왼팔, 머리, 오른팔. 5번 왼팔, 오른팔, 머리. 정답은 1번 마비된 쪽 먼저 오른팔, 그 다음 머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왼팔 이렇게 입히셔야 되겠죠. 항상 입히는 순서는 마비된 쪽이 어디냐, 마비된 쪽 먼저예요. 그래서 오른팔이 먼저가 됐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르게 반동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번 신체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린다.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5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간단하게 한번 봐볼까요? 1번 빠르게 반동 이용하는 거 틀렸죠.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아니야, 두 발을 벌려야 되고 지지면을 넓혀야 됩니다. 3번 큰 근육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4번 대상자와 가까이에 있어야지 거리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5번 빼고 다 틀렸네요. 문제 5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양팔을 몸에 평행하게 둔다. 2번 대상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 3번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5번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 준다. 정답은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4번이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53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자, 그림을 보니까 앞바퀴를 들고 있네요. 그쵸? 1번 평탄한 길을 갈 때, 2번 경사로를 내려갈 때, 3번 미끄러운 길을 갈 때, 4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정답은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앞바퀴를 드는 순간들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또 있었습니다. 문턱을 올라갈 때, 문턱에서 내려올 때, 그쵸?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도 이렇게 앞바퀴를 들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문제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를 읽어보겠습니다.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자, 가나다라 순서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 먼저 대상자 가까이에 가는 거, 가까이에 우리가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게 첫 번째. 이런 말들은 항상 앞쪽에 있어요. 순서로는. 그리고 나서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해서 마지막은 앉는 모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문제 55번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 가고 건강한 다리 나중에, 2번 약한 다리 먼저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 3번 보행기 먼저 약한 다리와 건강한 다리, 4번 보행기 먼저 건강한 다리 마지막 약한 다리, 5번 건강한 다리 먼저 그 다음 약한 다리 그 다음에 보행기 마지막. 정답은 1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동시에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에 옵니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로 대여받는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배회 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번 배회 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번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 바닥에 설치한다. 4번
위성 항법 장치형 GPS형 배 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번 배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 3번 매트형 배 감지기는 침대나 방 바닥에 설치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배 감지기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데요. 틀린 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배 감지기는 전기를 사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작동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에 이렇게 세척하면 고장 날 수 있겠죠. 2번은요. 2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우리가 내구 연한이 5년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GPS형. 이거는 현관 앞에 두는 건 매트형이고 GPS형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핸드폰에 붙이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야 된다. 그래서 분실하게 되면 치명적이다 라고 했죠. 5번은요.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게 아니라 수리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57번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분리하여 세탁한다. 3번 생선을 만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선생님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5번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은 다 감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일회용 장갑은 버리셔야 되지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거는 감염에 취약합니다. 정답은 5번이죠. 문제 58번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2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에 있게 한다. 3번 배달 음식 메뉴로 식단표를 작성하게 한다.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조리하게 한다. 5번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하게 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에 있게 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59번 콘센트에서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져 있을 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1번 전류를 차단한다. 2번 인공호흡을 한다. 3번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지 만져본다. 4번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5번 대상자가 잡고 있는 전기 코드를 제거한다. 정답은 1번 전류를 차단한다. 이게 가장 먼저 우선적인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60번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번 식초, 2번 맥주, 3번 쌀뜨물, 4번 커피 티백, 5번 소독용 알코올. 정답은 4번 커피 티백이 냉장고에 탈취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61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1번 습도는 80에서 90% 유지한다. 2번 채광은 직사광선을 이용한다. 3번 난방은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을 이용한다. 4번 환기할 때는 하루에 3번 그리고 2-3시간 간격으로 문을 열어둔다. 5번 온도는 여름철에 16도에서 18도, 겨울철에는 25도, 27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4번 환기할 때 하루에 3번 그리고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환기를 시켜주면 되겠죠. 문 열기.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2번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한다. 2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3번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4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5번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킨다.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2번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3번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게 한다. 4번 다리 운동에서 목 운동으로 진행한다. 5번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3번 침대는 벽에 떨어뜨려 놓는다.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5번 모기약은 침상과 가까운 곳에 둔다. 정답은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5번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2번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3번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번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본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1번이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식사를 거부할 때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입안 상태라던가 상처가 있다던가 아니면 입에 뭘 머금고 있다던가 등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 이유를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먹기 싫은지 물어본다 이렇게 하면은 치매 대상자가 논리적으로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을 잘 해주시고 2번, 3번, 4번, 5번은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66번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5번 이불과 베개를 새 것으로 바꿔준다. 정답은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처럼 창문이나 다른 문을 열어두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그러면 또 이 어르신에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3번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하고 어르신이 좋아하는 일거리. 그리고 5번 이렇게 새 것을 바꾸는 거, 새 것을 주는 거 이런 거는 치매 대상자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익숙한 것들 그리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치매 대상자에게는 좋습니다. 문제 6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누가 날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저리 치워.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1번 왜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번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번 경찰에 신고해서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4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 5번 또 그러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정답은 4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 4번이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68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한다. 2번 탁자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3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본다.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을 시킨다. 5번 이유를 물어보고 그만하라고 말한다. 정답은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4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9번 다음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던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자, 이때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나요? 1번 박자가 빠른 음악을 틀어준다. 2번 요양시설이라 나갈 수 없다고 설득한다. 3번 조명을 흐릿하게 하여 밤이라는 것을 알린다. 4번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갈 수 없다고 말한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치매 대상자가 문제 행동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막 이럴 때는 관심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거나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그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다 정답이 됩니다. 또는 뭐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0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자위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번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4번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정답은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1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기능은 자, 보기를 잘 봐보세요. 그림을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에 빈 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으시오. 이러한 훈련은 어떤 것을 향상시킬 수 있나요? 1번 진압력, 2번 친화력, 3번 주의력, 4번 계산력, 5번 공감력. 정답은 3번 주의력이 정답이 되겠죠. 주의 집중력 있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넣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2번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1번 원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한다. 2번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3번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지닌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4번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조언한다. 정답은 2번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번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2번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3번 이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5번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정답은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4번이 나 전달법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문제 74번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왔다 간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서 자주 오던데.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할까요?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2번 그동안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3번 연세가 많으시니 이것저것 서운한 게 당연해요. 4번 자녀분들이 무심하네요.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요. 5번 옆방의 어르신네 가족은 외국에 살아서 아예 안 와요. 정답은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이게 공감적인 반응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5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2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제공한다. 3번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4번 메시지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한다. 5번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정답은 1번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1번이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76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딸이 말하네요.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상자가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그럼 이제 네가 알아서 해먹든지 난 안 먹어.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대상자에 다가가서 1번 앞으로 요리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2번 이만한 일로 밥을 안 드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3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4번 이제 요리는 따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5번 엄마가 요리하기 힘드실까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정답은 3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 대상자의 이 정서적인 공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7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2번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를 대어준다. 3번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 4번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5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을 붙잡아준다. 정답은 4번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련이 있을 때는 쌤들 1번 보시면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옆으로 해주세요 해서 흡인되지 않도록 우리 혀가 말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2번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가 아니라 푹신푹신한 베개나 쿠션같이 있는 물건을 대주시고요. 3번 인적이 드문 곳 옮기면 안 돼요. 함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구조자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옮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 붙잡으면 안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7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2번 얼음 조각을 팔에 대어준다.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를 빨리 뺀다. 4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 바른다. 5번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어준다. 정답은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부어가지고 나중에 빼기 어렵기 때문이죠. 문제 79번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다친 발에 부목을 댄다. 2번 의자에 앉혀 발을 내리게 한다. 3번 압박분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4번 출혈 부위를 알코올로 씻어준다. 5번 장갑을 낀 후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정답은 5번 장갑을 낀 후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1번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2번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3번 제세동 시행,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4번 전극 패드 부착, 전원 켜기,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5번 전극 패드 부착,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정답은 2번 전원 켜기 그리고 패드 부착 그 다음에 리듬을 분석하게 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이게 순서로 옳은 것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들 80문제 푼이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출문제 꼭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풀수록 선생님들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들이 또 나오고 익숙한 문제들이 보일 거예요. 최소 6회에서 8회 에서 회차별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정말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